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양반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양반전은 박지원이라는 실학자가 쓴 고전 소설입니다. 네, 고전 소설. 네, 그래서 작품 해설을 좀 해보면 집권층의 그런 허례허식과 위선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이용수생을 강조하는 박지원의 작가의식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네, 박지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그 유명한 실학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그런 조선 후기의 양반 사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한 그런 고전 소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양반들의 모습이 양반의 신분을 매매하는, 사고 파는 그런 양반의 모습, 또 이제 무능한 모습, 그리고 부도덕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줌으로써, 평민 계급에서 이제 평민들이 막 그 양반 계급을 막 돈으로 사서까지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비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 나가지는 못해도 조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부분 봐주세요. 네.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양반의 의미가 나왔어요. 지금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네,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 나왔죠? 강원도 정선. 이 양반은 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그 양반네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릴 정도로 그 동네에서는 평판이 좋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에 환곡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섬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반은요, 굉장히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꾸어다 먹었대요. 자, 그러면 이 환곡이 뭔지 한번 봅시다. 환곡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 조선시대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었던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 곡식을 환곡이라 그래요. 근데 이 환곡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있는 제도예요? 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양반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걸 계속 꾸어다 먹고 갚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죄송합니다. 네, 종소리가 들려서 집에서 여러분이 좀 생생하게 학교에 있는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할게요. 황곡을 빌리고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양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여기다가 놔야 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강원도 감사가 네, 감사라는 거는요 가장 도의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감사. 정선 고을을 돌아보다가 환국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왜냐면 어떤 양반이 계속 이거를 꾸어다 먹으면서 갚지 않고 있으니까요.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축냈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쯧쯧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양반은 정말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빚을 갚을 어떤 해결 방법조차도 찾지 못해서 밤낮으로 뭐만 했대? 울기만 했대. 굉장히 그 양반의 모습을 낮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 희화화라는 거는요, 웃기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내가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그걸 읽으면 뭐해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지금 공부하면 뭐해. 하나 생활에 쓸모가 없는 글만 읽나 봐. 막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무능력함과 그 비생산적,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야. 네가 책을 읽으면 뭐해? 그 많은 책을 읽어도 이런 거 하나 해결도 못하는데 네가 도대체 이런 책을 읽는 게 무슨 쓸모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지금 박지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발 실질적인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좀 해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조롱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아내의 말을 통해서 작가가 자기의 그런 양반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굽실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또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이 평민도 지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죠?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평민의 생각도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다면 돈이 있다면 돈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돈이 있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다 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에게 그냥 아무 노력과 아무 노동 없이 그렇게 얻은 그런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대접해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반이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양반에게 우리가 늘 이렇게 좀 굽신거려야 하는 이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이걸 이런 신분 제도를 우리가 타파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양반이 되어서 나도 그런 대접을 받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사회에 신분차별이 있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양반을 사자라는 걸 봤을 때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람의 말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네, 약간 녹화하다가 뭐가 끊겨가지고 필기했던 내용이 조금 날아갔는데 그 전 단계로 돌려서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줄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청하였다. 그랬더니 양반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크게 기뻐하며 승낙했대. 그러면서 이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라고 합니다. 네, 군수는 양반이 1000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소인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는 군수가 깜짝 놀라서 양반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저 자신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때요 이 모습? 참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한데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좀 약간 좀 찌질하기도 하죠. 네, 이런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한 거예요. 도대체 양반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사회에 양반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이제 박지원은 말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알아볼 부분은 이 부분. 양반이 번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이제 양반이 아니고 평민이 됐음을 짐작하게끔 하죠. 네, 평민처럼 행동하는 양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감탄해서 말하였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선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양반을 사고 팔면서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서 양반을 사고판 일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자. 나도 당연히 증서에 서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군수도 어때요? 제정신 아니죠? 한마디로 제정신 아니야 얘도. 그 부자한테 막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부자는 정말 참된 부자다. 막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니까 뭐 어지다. 그리고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까 지혜롭다. 그러면서 진짜 그 부자야말로 양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지금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문서를 작성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아주 한술 더 떠요. 군수가. 한술 더 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분 매매를 증명할 증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술 더 떠서. 그리고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양반과 농사꾼, 장인, 장사치. 이렇게 지금 순서가 나왔거든요. 직업 순서가. 양반, 농사꾼, 장인, 장사치. 장인은 이제 뭘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농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때는요, 사농공상 이 순서대로 조선시대의 어떤 직업적인 귀천,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기준이 됐습니다. 직업의 귀천. 네. 그래서 선비사자예요. 이게 선비. 그래서 양반, 그 다음에 농은 농사 짓는 사람들, 공은 뭔가 만드는 사람들, 공이 뭐 공예품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좀 천하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장사치입니다. 장사치는 이제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의 상인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산업공상을 순서로 이렇게 직업의 귀천을 따졌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쓴 거야, 박지원도. 이렇게 양반, 농사꾼, 장인, 장사치 이렇게. 그 다음에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뒀대요.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봤던 내용들은요, 신분을 매매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양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신분 제재에 흔들리는 그런 사회상,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33쪽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